울산대학교 병원에서는 매년 수백 편의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된 논문만 다시 보는 코너, 일명 잘 논다. 오늘은 김아랑 교수님의 야간 소음이 소아 알레르기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교수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암과 그리고 환경성 질환을 전문 분야로 하고 있는 11년차 워킹맘 김아람입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은 어떻게 오셨고, 그 다음에 직업환경의학과는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어요?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직업환경의학과 중에서 전국에서 울산대학교가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유명하다? 네, 그래서 울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직업환경의학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 남동생이 생산직인데 근고역계 질환으로 좀 고생하기도 하고 또 제가 전공을 고민하던 시기에 메르스라든지 미세먼지가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뭔가 이런 지역사회 역학조사 이런 부분에 관심도 생기고 연구를 하고 싶어서 근로자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보건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생겨서 이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직업환경의학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병원이 사실 전국적으로 직업환경의학과가 유명한 이유가 코호트라는 단어를 조금 제가 듣게 됐어요. 네. 근데 일반인이 코호트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코호트라는 단어 자체가 예전에 뭐 로마 시대 군단, 군단? 뭐 그런 단위를 뜻하는 말이긴 했는데 네네. 일단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집단을 뜻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연구에 이제 쓰였던 자료는 네네. 초등학생 코호트인데 네네. 그 애들이 이제 사는 거주지, 그러니까 거주지의 환경에 따라서 학교를 네 군데를 정하였고 그 학교 학생들을 이제 꾸준히 몇 년간 관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이제 뭐 초등학생 코호트 이렇게 지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초등학생 코호트를 2009년부터 구축을 해서 2017년도까지 이제 계속 추적 관찰을 해왔었고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그런 초등학생 코호트 연구 외에도 지금은 전국 자료가 있거든요. 어린이 보건 환경 출생 코호트라고 네네.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연구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코호트라고 엄밀히 말하면 또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산업단지 주변에 사시는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영향을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종의 코호트라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코호트는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 있어서 뭔가 아주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들고 있죠. 교수님 연구가 소음이 소아 알레르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인데 이 논문을 조금 쓰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소음이 심하면 뭔가 수면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소음에 의한 WHO에서 지정한 뭔가 건강 영향에 대한 발표 그 연구 보고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알러지 질환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뭔가 수면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건강 영향이 생길 것이고 또 뭔가 저희가 학생 검진도 하고 있는데 울산 지역의 중고등학생들 검진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알러지 비염도 있고 코를 찡찡거린다든지 네, 아토피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소음이랑 이런 알러지 질환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알러지의 어떤 그 미치는 영향으로 봤을 때 뭐 진드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음식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 요인도 있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사실 야간 소음이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다른 연관관계를 다 살펴봐야 되는 건가요? 물론 이번 연구 결과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원인이다 확정 지을 수는 없고요. 네네. 하지만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음이 알러지 질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러한 부분들을 다 보정한 뒤에 나타낸 결과치이고요. 네네. 사실 알러지 질환의 발생에 있어서 언급하신 부분들 외에도 가장 큰 것은 내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전적인 가족력이라든지 가족력.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추후에 좀 더
이러한 부분을 더 보정해서 결과의 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뭔가 복합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더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학부형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연구가 야간 소음이 증가하면 알러지가 그럼 우리도 알러지가 이렇게 교통량이 많아서 이렇게 되나? 이렇게 정부의 어떤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어떤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교수님의 어떤 연구가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지금도 이런 환경성 질환, 그러니까 울산 지역의 대기오염 수준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연구 결과를 낸다거나 논문을 쓰게 되면 연락이 오시기도 합니다. 아, 연락이 와요? 네, 연락이 오. 저희 환경보건센터로 오기도 하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이 뭐 확정적인 근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추후에 이제 울산 내에 뭐 대기오염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마련할 때 좋은 근거 자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힘을 내서 연구를 하고 그럼 있습니다. 연구하실 때도 이런 책임감을 좀 가지고 연구할 수밖에 없겠는데. 항상 책임감도 있고 부담감도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교수님 지금 연구가 여러 가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또 관심 있는 연구나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분야가 좀 있을까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태어난 애기들, 코로나 베이비라고도 하죠. 그런 애들에 있어서 뭔가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 뭔가 유행하는 시기가 아닌데 질환이 유행한다거나 또 항생제가 잘 안 듣고 되게 오래 간다거나 하는 것들이 많아서 뭔가 이런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환경이 이런 어린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추정이 돼서 네네. 그런 부분을 항상 뭔가 빅데이터, 청구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한 번 더 분석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의사로서 혹시 포부가 있으실까요? 울산 지역에서 암 진단을 받는 환자들이 여러 해에 걸쳐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진단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울산 지역에 사시는 암 환자분들이 다른 지역까지 멀리까지 가서 진단이나 아니면 치료를 받지 않고 우리 병원에서 또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또 연구해보고 싶긴 합니다. 이런 저희의 그 암 등록 자료도 있고 또 병원 자료도 있고 그리고 빅데이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분석을 해보면 왜 이렇게 유출이 되고 하는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울산 지역의 시민들이 좀 우리 병원을 믿고 또 우리 과를 믿고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건강에 대해서 좀 증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울산 시내 질병환경의학과 의사가 되는 게 제 포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진료를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직업환경의학과의 김아람 교수님을 모시고 야간 소음이 소아 알레르기 질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드렸습니다. 다음 편에 더 많은 논문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